따나쌤입니다. 국어 교과서 속 그림책으로 아이들의 사회 정서를 키우는 국어 속 마음속 10번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뾰족해지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가시가 많은 아이가 나오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 뾰족한 가시를 세워서 마음을 아프게 하거든요. 이번 수업에서는 그림책과 함께 내 마음속 뾰족한 가시가 자라날 때 멈추게 하는 방법까지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림책 한번 살펴볼까요? 짜잔! 오늘 소개할 그림책은요, 가시소년입니다. 권자경 글, 하완 그림, 그리고 청개의 바람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표지를 살펴보실게요. 표지 보시면 아이 입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나요? 네, 뾰족뾰족한 가시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사람들에게 이렇게 쏟아대거든요. 이 사람들은 가시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무척 싫어하고 도망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그림책에서는 이 아이의 분노나 화를 가시로 이렇게 시각화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그림책 읽기 전에 표지 살펴보고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세요. 화가 날 때 내 마음은 어떤 모양으로 변하나요? 예를 들어 번개 모양일 수도 있겠고, 먹구름일 수도 있겠고, 비가 오는 그 비 모양일 수도 있겠죠?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그림책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림책 사회정서 교육 목표는 내 마음속 뾰족한 가시가 돋아나는 순간을 알아보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겁니다. 가시소년 그림책에서는 이 분노가 뾰족한 가시로 시각화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돕는 그림책이죠. 그림책을 읽을 때는 내 가시가 이렇게 자라나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던 경험은 없는지 돌아보며 그림책을 읽어봅니다. 첫 번째 장면은요, 아이의 가시는 매일 자라난다고 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알람 소리,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 아이가 벌써 이렇게 뾰족뾰족 가시를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붉어져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장면 재밌어요. 식탁 위에 밥과 함께 시금치와 열무만 있어요. 이럴 때 화가 나죠.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어 수학 공부를 할 때 화가 나죠. 그리고 초록불일 때 차가 쌩하고 지나가 버려요. 이때도 화가 날 수 있겠죠? 이렇게 아이의 가시는 매일매일 자라난다고 해요. 여기서 사회정서 키우는 그림책 질문 첫 번째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내 마음이 뾰족뾰족해지며 가시가 자라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이렇게 질문해보면서 경험을 돌아보게 해주세요. 다음 장면으로는요, 이렇게 뾰족뾰족해진 가시를요,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아니면 이걸 가시로 사람을 아프게 하죠. 가시를 곤두세우면 아무도 나를 건들지 않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 분노와 화가 정말 느껴지고 이 크기를 다르게 이렇게 대비시켜가지고 가시를 곤두세운 아이를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시각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정서 키우는 그림책 질문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가시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한 적이 있나요? 이렇게 하면서 내 경험 돌아보고 나는 그런 적이 없는지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가시를 곤두세우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는 혼자 남게 돼요. 그리고 외로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시를 뽑아버리고 싶어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화나 분노 때문에 타인이 아팠을 때 나 왜 그렇게 화를 냈지? 하면서 후회하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림책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 번째 장면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장면에서 아이가 이 가시를 뽑기 위해 병원에 찾아가요. 병원에 찾아가서 이 가시를 다 뽑아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힘들게 이 가시를 뽑겠죠. 그 장면, 이렇게 아이의 표정도 살펴보시고 아이가 매우 눈물까지 흘리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가시를 뽑는 이유는 이거예요. 활짝 웃으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를 뽑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장면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사회정서 키우는 그림책 질문 세 번째입니다. 가시가 자라날 때 어떻게 이 가시를 부드럽게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보면서 아이들이
내가 화가 나거나 분노할 때 어떻게 감정을 추스리는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림책을 읽고 난 후에는 우리 활동을 진행해 보는데요. 내 가시 돌아보기입니다. 내 가시가 자라나는 순간은 언제인지, 또 그때 어떤 말을 했었는지 경험을 돌아보는 활동 준비했습니다. 활동지를 준비했어요. 이 활동지에 내가 가장 화가 났던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고 내가 그때 했던 뾰족뾰족한 이 가시의 말을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이럴 때 화가 나.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또 공감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후에는 이 내 화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그거 아이들과 함께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정 조절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아이들과 함께 감정 조절 방법을 익히고 감정 조절 카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1단계는 우리 먼저 내 가시가 올라올 때는 잠깐 하고 멈추기. 그리고 2단계는 이 가시를 둥글둥글 다듬기 위해서 호흡하기. 그리고 3단계는 표현하는 거죠. 이 가시 돋친 말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로 바꿔서 표현해보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3단계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로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멈추기 단계는 3개를 준비해봤어요. 신체 스위치 누르기. 화가 날 땐 양손을 가슴 위에 얹고 멈춰를 속으로 외친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내 신체를 어떤 부위를 정해서 눌러보는 그런 스위치를 만들어보면 좋겠죠. 그리고 2번째는 손바닥 펼치기. 화가 날 땐 손바닥을 앞으로 펼치며 잠깐 하면 혼자 외쳐보는 거예요. 또 이 분노가 잘 사그라들지 않을 때는 나비포옹법도 좋죠. 양팔을 X자로 교차해서 어깨를 토닥토닥하며 괜찮아 라고 스스로 얘기해주면서 멈추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려고 해요. 그리고 2단계로는 호흡법을 알려주는데요. 호흡법은 3초 들이쉬고 그리고 5초 내쉬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부드럽게 말하기. 너랑 안 놀아. 너 때문에 망했어. 그것도 못해? 이런 가시 돋친 말들을 어떻게 부드럽게 바꿀 수 있을까? 아이들과 연습해보면 좋겠어요. 이 감정 조절 방법 3단계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나서는요,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사용하고 싶은 조절법을 이 활동지에 나타내보는 거예요. 1단계 멈추기에서는 아까 제가 보여줬던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에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호흡하기, 3초 들이마시고 5초 내쉬기 여기 그려보고, 부드러운 말로 바꾸기는 우리 아이들이 아까 나의 가시 돋친 말들을 이렇게 써봤잖아요. 그 말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스스로 연습해보고 여기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 조절 카드를 만든 후에는 화가 나는 순간에 스스로 3단계를 떠올려보고 조절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수업을 마무리할 때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줬거든요. 가시가 나오는 건 내가 나쁘거나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화가 나고 속상하다는 신호일 뿐이에요. 이제 가시가 돋아나는 순간에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감정 조절 카드를 보는 곳에 두고 뾰족뾰족해질 때마다 연습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게 얘기해주고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가시소년과 감정 조절 활동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마음을 키우는 따뜻한 그림책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